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의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석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이동을 보겠는데, 대표적으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곳은 페르시아만, 북부 아프리카, 카스피의 연안 등이 있습니다. 위치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페르시아만은 여기, 그 다음에 카스피에, 그 다음 북부 아프리카 쪽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산한 석유를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파이프라인인 송유관을 통해서 주변으로 이동시키고,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경우에는 해안에 수출항에서 유조선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개발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선진국의 다국적 석유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면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런 선진국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산유국, 즉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로 구성된 석유 수출국 기구인 오펙을 만들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펙 같은 경우에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고 자국에서 이제 석유 산업을 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석유의 생산량과 가격 통제를 통해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원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석유라는 자원은 우리 민족 거니까 우리 맘대로 할 거야. 즉 가격도 맘대로 오르게 할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향을 보면 석유로 인해서 경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석유를 사고 팔려면은 팔기 위해서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배에서 실어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도로, 항만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투자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좋아졌고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빈부격차도 생기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왜 사회 간접 자본이나 뭐 이런 높은 건물 같은 걸 세우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그 기타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석유 생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했듯이 여기 보면 나이대가 청장년층의 남자 수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중이 여기는 그냥 일렬로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쭉 갑자기 청장년층에서 남자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 이는 아까 말했듯이 석유로 돈을 버니까 이제 투자를 합니다. 이런 사회의 여러 기반 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유입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를 보면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조금 빈약한 국가로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자원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 대표적인 석유가 많이 생산되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석유 수출로 얻은 자본을 여러 곳에 투자하고 도시를 개발하게 됩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농업 부분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조 공장 같은 공업 부분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그래서 국가 수입의 대부분을 관광 산업을 통해서 얻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관광 산업 국가인 이집트, 터키가 대표적이 있고요. 그러면 이런 자원이 풍부한 국가랑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자원이 풍부한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이집트, 터키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석유 생산으로 인해서 광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 총생산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왜냐하면 2차 산업 중에서 여기 얕은 분홍색이 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같은 2차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은 얕은 분홍색인 광업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1차 산업은 당연히 비중이 작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집트, 터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우디,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2차 산업에 있어서 제조 비중이 좀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역 구조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 석유 의존도가 높아 수출 품목의 80% 이상이 원유 및 석유 제품이다. 원유 및 석유 제품임을, 광물 및 에너지 자원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수출보다 보면 알다시피 수입이 더 많죠. 그리고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수입을 여기서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입을 많이 합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했다면 이집트, 터키는 이런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수입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면 에너지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비전통 석유 신흥 또 다른 새로운 국가들의 원유 수요가 이제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석유를 필요로 하는 게 적어지고 있고 비전통 석유 즉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석유 자원으로서 뭐 오일샌드, 석탄을카 연료, 셰일 오일 등등 이런 것들이 생산이 증가하고 전기차 쓰고 이러면서 앞으로 이제 석유를 이용한 경제 구조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석유 다음의 시대,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역 내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해서 걸프협력회의 GCC를 결성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회원국은 뭐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구조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있고요. 예를 들면 관광 쪽을 육성한다든지 대표적인 곳이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관광산업을 키우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도 있고 호텔인 버즈 아랍호텔 등등이 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이런 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